사태, 내란 계엄 사태가 터졌을 때 그 국회에 상당히 일찍 달려간 것 같아요. 저는 계엄 뉴스를 제 올림픽대로에서 접했습니다. 압구정동으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약속이 있어서 넘어가는 상황이었는데 계엄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아니 처음에 그게 믿겨졌어요? 아니요, 이거 뭐 가짜 뉴스인가 처음에 이제 가짜 뉴스라고 생각했고, 에이 무슨 하는데 윤석열의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아, 이거 미쳤구나. 이거 참 미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바로 몇 사람한테 전화를 드렸죠.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민주당 의원은 모르고 있었고요. 함세웅 신부한테 물어봤습니다. 아, 예. 신부님 괜찮으세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괜찮아. 근데 그러면서 웃더라고요. 웃더라고. 계엄을 하면 원래 다 잡아가는 건데 아무도 안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보고 웃기는 애들이야 이러면서 그분은 계엄을 겪었잖아요. 겪었으니까 예전에 그 전두환 그 계엄령 때는 잡혀갔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래서 안심을 하면서 아무튼 차를 바로 돌려서 저는 국회로 현장으로 갔죠. 계엄령을 선포하면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현장은 국회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저는 그냥 달려가죠. 우리 팀에 전화를 해서 나는 국회로 가니까 현장으로 가니까 와달라 빨리 와라 이래서 저희 팀은 가장 먼저 도착해서 그때가 그러면 현장에 도착했을 때가 한 몇 시쯤이었어요? 11시 전이었습니다. 11시 전에? 11시 전이었는데 문을 막고 있었어요. 정문? 저 국회 문을 봉쇄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완전 봉쇄가 안 돼가지고 여기는 봉쇄됐으니 앞쪽으로 가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 내용이 저희 그 방송에도 담겼는데 이렇게 한 바퀴를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이렇게 쭉 한 바퀴 돌고 바로 월담했습니다. 제일 먼저 월담을 해서 국회 본청 앞에서 이렇게 서 있었죠. 그래서 우리 취재진이랑 앉아서 들어오는 국회의원들한테 다 인사를 하면서 이게 무슨 난리입니까?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쳤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고. 미쳤다. 이렇게. 이번에 이제 그 국회의원들 중에도 월담한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네네. 어떻게 담은 보통 사람이면 이렇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뭔가 쉬운 데가 있고 쉬운 데가 없죠. 그리고 계엄 상황이잖아요. 저는 계엄이면 정치 금지, 언론 금지이기 때문에 언론인 정치 활동하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니까 넘어가면서 잡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조심히 뒤로 해서 어려운 데로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어요. 정문에서 그럼 한참 좀 뒤쪽에서 넘어갔죠. 거기는 그럼 병력이 없었어요 그때만 해도? 병력은 저쪽에 있었는데 없는 쪽으로 가서 숨어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유치원 뒤를 이렇게 해서 본관으로 갔습니다. 자, 그럼 계엄군은 언제 처음 그 본관 앞에서 맞닥뜨린 자, 거예요? 본관 앞에서 국회의원들이나 그 사람들 보고 미쳤다 그 얘기를 한 20명, 30명하고 얘기하고 이게 무슨 얘기라고? 네, 얘기하고. 거기는 그럼 민주당 의원들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있고. 국민의힘 의원도 오는데 국민의힘은 아직 나타나지 별로 않은 아직 상황이었습니다. 없었고. 근데 민주당 의원들이 속속 도착하고 있는데 근데 뭐 1시간쯤 지났을까요? 1시간쯤 지났는데 헬기가 이렇게 헬기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탱크 안 올지, 탱크 오나 지켜봐야 돼. 탱크 오나 걱정이야 이렇게 했는데 헬기가 오는데 아니 탱크 대신 헬기가 왔네. 그때까지만 해도 웃었어요. 한번 이렇게 지켜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밤에 헬기가 뜨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 전선이나 뭐 다른 줄 때문에 밤에 작전하지 않는데 왔다 했는데 한번 이렇게 선회하고 갈 것으로 봤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너무 말도 안 되는 짓이고 계엄령 바로 해제될 거니까 거의 좀 편안한 분위기였어요. 그때까지만 뭐 저래다 말겠지. 보고 가겠지. 그런데 한 20-30분 있다가 서 있는데 계엄군이 계엄군이 너무 놀라서요. 저게 뭐지? 완전 무장을 한 계엄군이었어요. 총을 든.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하면서 달려갔죠. 이렇게 욕을 하면서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 여기는 국회야. 니네들이 오면 안 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이제 영상에 다 담은 거죠? 담겼는데 제가 너무 욕을 많이 해가지고 욕을?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할 수가 없었고
바로 맞고 이제 몸싸움이 시작됐죠. 몸싸움이 시작됐는데 그 특수부대 애들이 와서 전틀하게 웃고 아유 안 됩니다 하고 그렇게 간 거 아니에요. 막 밀어붙였어요. 근데 버틸 수 있었던 게 버텼는데 안 넘어갔죠. 근데 제가 뭐 무술을 해서 제가 뭐 깡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었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 대모도 좀 무술은 나도 좀 했는데 좀 했잖아요. 어설프게 했지. 자, 그런데 총을 메고 완전 분장을 했어요. 한 10kg, 20kg를 메가지고 무게중심이 흔들려요. 그래서 잡고 흔들 수 있었던 거예요. 밀어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군인이 왔을 때 저하고 시민들 그리고 보좌관들이 처음에 밀어냈기 때문에 그 입구를 지켰기 때문에 그 군인들이 안 왔는데 나중에 군인들이 뒤에 후문을 봉쇄하고 서 있잖아요. 네. 우리가 밀어도 안 밀리고 그랬다면 엄청 끔찍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숫자가 더 왔으면 그죠? 그렇죠. 진짜 곤란하고 그리고 그 군인이 지키겠다고 맘만 먹으면 그렇지, 민간인들이 절대 이렇게 우리 같은 사람이 밀어도 절대 밀리지 않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훨씬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지킬 수 있었고 군인들도 더 망랑하는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데모를 조금 해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맞고 처음엔 욕도 했지만 뒤에서는 계속 달래고 사고 나면 안 된다. 그 부대장 제가 계속해서 쫓아가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너 역사에 죄를 짓는 거다. 너 처벌될 수 있다. 어떻게 시민한테 군인이 그러냐. 절대 충돌을 일으키지 말라. 뒤로 물러라. 그랬더니 그 어떤 계속 제가 부대장마다 가서 몸싸움을 하고 욕을 하고 그 다음에는 부대장한테는 가가지고 빨리 물려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특수전 그 부대에 책임자 있지 않습니까? 책임자가 양심선언한 책임자인데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눈 부리부리 와. 그 저기 707 네, 707 특임단장. 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제가 그분 인터뷰를 했었어요. 아 거기서요? 네. 자, 이거 계엄사령부에 연락해달라. 우리도 곤란하다. 계엄사령부에 연락해달라고 그때도 굉장히 안타깝게 저한테 호소했었어요. 혹시 주 기자를 알아오는 보던가요? 알아보는 게 아니라 그때는 경황이 하긴 없었고, 그렇지 뭐. 네, 경황이 없었고 가서 계속 물어보니까 얘 뭐야 이렇게 생각했겠죠. 제가 계속 밀어제끼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뭐 뒷날 얘기하는 거 보면 네. 뭐 양심선언 비슷하게 또 기자회견 내용 네. 보면 자기들도 그 전혀 그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온 거잖아요. 707 특임단장은 전혀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온 게 당황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예. 물론 부대 지휘를 했지만 기색은 역력했습니다. 그 양심이 있다 이렇게도 생각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렇게 웃고 왔다가 그냥 지나가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그 방송을 보고 하면서 한 가지 조금 의아하고 특이했던 점이 그 국회에서 계엄 해제를 이제 의결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선 공식적으로 대통령이 아직 그러니까 계엄을 해제한다라는 건 3시간만 뒤란 말이에요. 예. 근데 국회에서 그러고 나서 상당히 이 친구들이 바로 병력을 거의 좀 이따 빼더라고요. 좀 있는데 그 한 네. 시간 정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로 이렇게 계속 있었는데 대통령 담화 전에 빼긴 했으나 국회 의결 이후에 저기 국회의장이 선포한 이후에도 1시간 정도는 머물렀어요. 아, 국회 네, 경내에 뒤에 머물렀는데 자기들도 부끄러워가지고 저기 구석에 서 있고 저희가 마이크 들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찍지 마세요 막 그러면 왜? 근데 찍지 말라고. 나는 찍는 사람이고 니네들이 지금 찍히는데 와 있는 거야. 니네들이 잘못했어 막 그러면 저쪽으로 도망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막 도망가진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괴롭혀가지고 아니 뭐 그래도 707이에요. 네. 나름 무서운 사람들이요. 저 특전사에서 최고예요. 특전사 중에 특히 대테러 훈련까지 겸비한 사람들이라서 사실 작전 시에서 대단한 사람들. 대단했어요. 제가 몸싸움을 이 부대 저 부대 다 가서 했거든요. 네. 힘들었어요. 허리 아프고 지금도 파스 붙였어요. 파스 붙였잖아요. 네, 알았어. 아니 뭐 엉덩이 다 보여. 아니 파스 붙였어. 아직도 붙이고 있어. 아프다니까요. 알았어. 네. 나중에 내가 다시 볼게요. 네. 자, 그날 현장에 기자들은 얼마나 왔나요? 거의 제일 먼저 갔었잖아요. 제일 먼저 갔죠. 기자가 안 왔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데 이제 기자들이 언제쯤 이제 그 막 이후에 나타나고요? 속속 뭐 1시간 정도 지나니까 속속 도착했습니다. 기자들도 그럼 같이 이제 막 그렇죠. 뜻을 모아서 이제 뭐 같이 몸싸움도 하고 그랬어요? 기자들은 몸싸움 안 하고 그런 거 안 하고? 기자들은 저쪽 서 있는데 아, 저만 이렇게 한 거죠.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시민들이 있잖아요. 음. 제 팬도 오고 그랬거든요. 같이 이렇게 몸싸움하고. 그리고 우리 저 늙은 주 기자는 몸싸움하고 네. 젊은 기자들은 저 뒤에 그냥 뒤에서 있고. 서서 네. 잘 싸우네 뭐 이러고 그리고 저한테 와가지고 인터뷰하더니 기사는 안 써. 그리고 또 목소리도 제 영상은 안 나오는 게 제가 욕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엄청나게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상황이었어요. 계엄군이 오면 총을 쏘지는 않겠지 한데 그래도 체포는 당할 거라고. 알 수가 없지 사실은. 네. 체포는 당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강 작가 소년이 온다를 그날 또 다시 읽기 시작해가지고 하필이면 머리에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있었던 굉장히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악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뭐 저도 지금 우리가 이제 지금 상황이니까 뭐 웃으면서도 얘기하고 그렇죠. 저도 뭐 좀 질문도 뭐 가볍게 하고 하지만 제가 이제 그날 현장에 못 가 저도 아쉬웠지만 막상 저도 현장에 있었으면 상당히 긴장되고 그렇죠. 예, 아마 거의 공포를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공포심이 컸어요. 총을 일단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특수부대가 완전 무장을 하고 네. 발소리가 팡팡팡팡 맞아요. 나는데 네. 와 너무 비현실적이고 초현실적이어서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냥 가슴이 그냥 달려가게 만들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장갑차를 막아서고 그 다음에 군인들을 막아서고 그 다음에 국회에서 역할을 잘해줘서 하루 만에 계엄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그렇지. 맞아요. 민주주의를 법치주의를 바로 회복해서 그렇지 아니었으면 정말 끔찍한 상황이 올 겨울 끔찍한 상황이 지금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그런데 어쩌면 도피 생활을 해야 됐을지도 몰라요. 잡혀갔겠죠. 바로 저는 일본으로 잡혀가는구나. 맨 앞에 가서 맞섰으니까. 아니 근데 잡혀갈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앞에 가 있었으니. 잡혀가야죠. 그러니까 어차피 잡혀갈 건데 저는 빨리 가겠다. 아니 저 같은 사람도 심지어 네.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군인들이 깔리고 뭐 이러면 가다가 이제 잡혀가죠. 우리 애들이 그러더라고. 네. 아빠도 가다가 검문에 걸리면 무조건 잡힐 것 같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아니, 저는 저기 계엄군을 처음으로 맞선 시민이었으니까 그런. 일단 잡혀가면 그리고 상징적인 또 의미가 있잖아요. 잡혀갔겠죠. 주진우를 체포했다. 야 이건 뭐 거의 또 신문 아주 일면을 장식할 얘기인데. 아이고 어쨌든 그날 참 고생을 많이 하셨고 우리 집에는 그럼 몇 시간 간 거예요? 문제 상황이 다 끝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갔죠. 그럼 계속 거기서 밤새고. 네, 아침까지 있고요. 뭐 참 아침에 갔다가 조금 있다 다 잠이 안 오더라고요. 다시 났어요. 다시 왔죠, 바로. 아유. 그리고 며칠 동안은 국회에서 이렇게 며칠 동안 국회에 있었죠. 그 와중에 이제 뭐 그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인가 뭐 국회의장하고 같이 이렇게 걸으면서 영내 뭐 이렇게 산보 인터뷰도 동행 했죠. 인터뷰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거기에서 그 의원들이랑 밥도 계속 먹으면서 취재도 하고 있었던 일 그리고 다른 일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이었는데 굉장히 차분하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절차와 법을 탁탁 지켜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한 그 판단력, 냉철한 판단력을 보여줘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우 의장이 떴어요. 그래서 아주 뭐 민주당이니까 당연히 뭐 그런 성향이 있을 테고 근데 이런 비상시국에서 딱 정말 적임자가 아니었느냐. 그렇죠. 그렇게 안정감 있게. 국민의힘에서도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국회의장에 대해서는 좀 존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왜 우원식 의장이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 밑에 사무총장이 김민기 사무총장이라고 용인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는데 매우 훌륭하신 분이야. 근데 김민기, 우원식이 왜 국회에 있었는지 이번에 그 능력과 진가를 명확하게 보여주셨어요. 모처럼 정치 지도자다운 정치 지도자를 한번 본 것 같아요. 네. 아주 정말 이번 비상시국에서 저는 가장 빛난 인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정치인 중에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김민기 사무총장은 본인이 국회 방원들 다 데리고 나와서 저 시민들로는 안 되니 방원들이 군인을 맞서게 직접 데려와서 몸싸움을 같이 하면서 진두지휘를 했었어요. 그 뒷얘기는 왜 보도를 안 하는지 왜 기자들이 김민기 사무총장 혹시 형 동생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는 저 엄청 괴롭혔어.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계속
불편한 질문을 계속 던지니까 네. 막 신고를 했어요. 쟤 네. 쫓아내라고. 네. 그 계엄군하고 싸우고 있는데 저 쫓아내라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국회 안에서도 계속 쫓아내려고 그래가지고 막 숨어 다녔어요. 국회에서도 아유, 지금 말도 못해요. 아, 이제 좀 나가라고. 네, 너 나가라고. 쟤 왜 나왔냐? 아니, 괴롭힌다고. 제가 국민의힘 의원들한테 불편한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 괴롭히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고 그렇게 고발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일종의 스토킹. 스토킹이라고. 중범죄네. 아주. 저로 얼굴이야 좀. 나경원 의원 나도 어떻게 기억이 나는데 완전 확 돌아서가지고. 나경원은 사실은 저하고 악연이 있죠. 1억 피부과도 있고. 아니, 이게 좀 애증 관계라면서요. 아니, 근데 그 이후에는 또 잘 지내고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는데 이번에는 곤란하니까 에이! 하고 도망가더라고요. 아주 그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예, 이상하게. 그래도 계속 물어봤죠.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뭐 몇몇 그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명태균, 뭐 좀 이따 명태균 얘기도 잠깐 하겠지만 그 명태균 게이트의 주요 인물로 떠오르는 그 윤상현 의원. 네. 윤상현 의원하고도 뭐 얘기를 좀 했어요. 윤상현 의원한테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계엄이 나고 나서도 당신 역할을 해줘야 된다. 당신이 계속 얘기해야 된다면서 매일 인터뷰를 했죠. 매일 인터뷰를 하고 계엄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거 좋네. 이 얘기를 더 크게 해라. 이렇게 하면서 서로 상의를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 또 이렇게 감정에 불을 지르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 보수의 지도자로 너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인터뷰를 계속했는데 그 내용은 보시기 목격하셨을 거예요. 네, 그분 상당한 재주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말하는 제가요? 것처럼 아니 그분 네. 국민의 감정에 불을 지르. 아유, 제 역할 크게 하셨어요. 그게 보통 재능이 아니고. 네네. 아주 그 빵빵하게. 국민의힘의 본질을 보여주는 그 정확한 역할을. 네. 지금 뭐 이분 그 명태균 그 통화 기록에 윤석열이 그 직접 언급하고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왔는데도 지금 완전히 잡아떼고 있더군요. 자, 지금 이제 대단한 분이에요.